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가사 해석 및 해독을 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김한빈 aka BI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집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관람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여느 때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느 때는 제가 좀 가벼운 모습,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장난기 섞인 상태로 가사를 좀 해석했다면, 오늘은 좀 진중하고 진지하게 가사를 좀 해석해볼까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제목 관람차입니다. 자, 왜 관람차냐? 관람차는 고로 이제 놀이공원의 랜드마크 같은 역할을 했었죠. 저는 특이한 놀이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커다란데 느려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바람의 영향 또는 뭐 아무튼 간에 영향을 안 받는데 나의 시선 끝에 있는 어떤 배경만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특이한 놀이기구라고 생각을 해서 이 관람차를 좀 저의 어떤 삶과 연결성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목을 정했고, 첫 번째 가사가 내가 탄 관람차 어디쯤 왔을까? 언젠간 내려야겠지만. 그러니까 이 뜻은 어디쯤 왔는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어디쯤 왔는지 모르고 언젠가는 내려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의 인생은 어디쯤 왔을까? 내려야 한다, 하차한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어렸을 때부터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또는 난 특별해. 나는 우주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이 생각으로부터 내려야 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특별함에서 평범함으로 언젠가는 옮겨가야 한다라는 소리고, 창백한 푸른 별을 마음껏 유영하다가 빙글빙글 돌아 제자리로. 창백한 푸른 별은 이제 그 코스모스라는 책 구절 중에 하나고요. 거기 작가가 이제 보이저 1호인가 어디쯤에 도착했을 때 지구를 찍었는데 그 모습을 창백한 푸른 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푸른 별을 지구를 마음껏 유영하다가, 그러니까 지구에서 내가 살다가 빙글빙글 돌아 제자리로. 그 제자리가 어딘지 아직 몰라요. 어디를 제자리로 내가 설정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제가 제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정해지겠죠. 열심히 살아 돌고 돌아 결국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간다라는 그런 저의 인생을 관람차에 좀 비유를 해봤고요. 자, 벌스로 넘어갑니다. 나의 새벽을 떠돌며. 새벽이란 굉장히 사람이 센치해지고 뭔가 감수성이 정말 풍부해져요. 그래서 꼭 새벽에 뭐 울기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새벽에 뭐 전 애인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새벽 굉장히 위험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 새벽을 항상 경계하세요, 여러분. 새벽을 떠돌며, 나의 새벽을 떠돌아요. 새벽에 이제 거니는 거죠, 어딘가를. 거닐면서 하늘의 별을 보았어요. 하늘의 별을 봤어요. 왜 봤냐? 시들지 않는 그 아름다움을 질투했거든. 화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별이란 늘 반짝이는 존재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늘 반짝이는 그 별이 부러웠던 거죠. 왜냐? 여기서는 이제 특별함에는 다양한 게 파생될 수 있죠. 반짝이는 거, 화려한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별은 특별하다라는 거죠. 그걸 질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고 비교되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뭐 그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요. 다음 가사, 시간의 길을 걸으며 추억이란 걸 얻었지. 왜 이제는 머뭇거리게 되는데 발걸음. 시간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는 이제 그냥 시간이 흐른다라는 거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또 시간이라는 개념이 신기한 개념이에요. 영화 그 컨택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외계 생명체가 지구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벌어지는 일인데, 그 외계 생명체는 시간에 어떤 방향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현재로 보이는 거야, 시간이. 근데 인간만이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이 되고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가는 이 방향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계 생명체한테는 이해되지 않고 공감될 수 없는 그런 가사라는 점, 혹시나 외계 생명체 분이 계시면 그 부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간에 시간의 방향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 길을 걷는 거죠, 저는. 이쪽으로 제가 가잖아요. 제가 이쪽으로 걷잖아요. 이 방향으로. 그러면은 이쪽에는 뭐가 생깁니까? 이쪽에는 나의 어떤 지나온 일들, 추억들, 경험들, 이런 게 기억들 이런 게 쌓이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은 요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미래에 뭔가 쇠약해지고 노쇠해지고 뭔가 에너지도 없고 감정도 무뎌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요 추억들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머뭇거리게 되는 내 발걸음. 왜 머뭇거리게 되냐? 제가 말했죠. 인간이라는 게, 뭐 저라는 인간이라는 게 거침없이 이렇게 나아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돌다리를 그냥 내 발이 물에 젖든 뭐 어쩌든 넘어지든 간에 돌다리고 뭐고 그냥 건너던 사람이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게 되는, 머뭇거리게 되는 뭐 그런 감정을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렴구 가사는 이거 똑같아요. 어쩌면 이 후렴구 가사, 어쩌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저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이거는 좀 더 거시적인 인간의 어떤 시선뿐만 아니라 좀 더 범우주적인 시선으로 다양한 정말 온갖 외계부터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시선으로 바라본 가사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관람차는 이 돌잖아요. 이렇게 빙글빙글. 이 과거, 현재, 미래가 한 번에 보이는 그 시간선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 어떻게 생각하냐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 그 다음 가사는 나의 달빛과 떠들며, 이거는 헤이즈님이 또 감사하게도 피처링을 해주셨는데 헤이즈님이 불러주신 가사고, 나의 달빛과 떠들며 우린 춤을 추고 놀았지. 요거는 이제 3집 가사를 보면은 3집 가사에 달, 뭐 새벽 이런 굉장히 센치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나와요. 추락에서 나오고 달나라라는 노래 자체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달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 언제? 달이 떠 있는 시간, 새벽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혼잣말을 했다라고 말하면은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 있으니까 달과 이야기를 했다. 어떤 문학적인 표현. 나의 달빛과 떠들며 우린 춤을 추고 놀았지. 달밤의 체조라고 하죠. 보관하고 싶은 그림 같던 꽤 많은 장면들. 요것 또한 마찬가지. 일맥상통하죠. 추억이라는 것들. 요거를 이제 보관하고 싶다. 어디에 보관을 하고 싶냐? 가사에는 없지만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 마음의 서랍에 요 추억들을 좀 보관하고 싶다라는 거죠. 소란스러운 머릿속, 그것도 자연스럽지. 소란스러운 머릿속은 이제 머리가 좀 아프다는 거야. 잔두통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잔두통이 좀 잦아요. 그래서 타이레놀을 비타민처럼 먹는 좀 성향이 있는데 왜 자연스럽냐?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잔두통 모두가 겪는 어떤 현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을 거고 뭐 감정의 어떤 낭비, 지나친 소모 이런 것들이 이제 잔두통으로 이어지는데 잔두통이 있을 때는 그 측두엽 쪽을 좀 마사지 해주면은 괜찮아져요. 허전하다는 그 말이 내가 가진 새로운 말버릇. 그쵸? 약간 말버릇처럼 말하는 거예요. 아, 허전하다. 왜 허전해?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말버릇이기 때문에. 말버릇은 보통 생각 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뭐 왜? 무슨 일 있어? 이러면 뭐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지만 말버릇인 거예요. 습관처럼. 아, 허전하네. 왜? 뭐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말버릇인 거죠. 허전해. 이게 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짜증나게 하는 말버릇이죠. 이런 거는 말버릇으로 안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뭐 왜인지도 모르게 참 사람이 신경 쓰이게 허전하다고 말해놓고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좀 눈살이 찌푸려질 수도 있는, 좀 짜증날 수도 있는 그런 말버릇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게 좋다. 그런 거 어떤 조심성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조심성을 가지세요. 조심성을 가지시고, 자, 3절 가사로 넘어갑니다. 지나온 사랑과 이별. 내가 사랑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올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떠나갈 수도 있고 그 모든 과정을 겪죠. 낭만과 미련.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사랑과 이별, 낭만과 미련, 실망과 기적 이렇게 왜 이렇게 같이 묶였냐?
낭만과 미련은 내가 낭만적이었던 순간과 그러지 못했던 순간에 대한 아쉬움, 후회 이런 것들이 미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낭만적이었던 순간과 이때도 낭만적일 수 있었는데에 대한 미련. 그리고 실망과 기적. 사실 이 실망 정말 많이 합니다. 저라는 사람 뿐만 아니라 꽤 많은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 희망이라는 굉장히 이 악랄한 어떤 현상이 있어요. 희망이라는. 이 친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감정에 심어져 있어요. 희망이라는 그러니까 희망하는 바가 보통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실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희망 이꼴 기대죠.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근데 기대 안 해 라고 말한 순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복권을 사. 뭐 그냥 사는 거지. 기대 안 해.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첨이 되지 않았을 때 애써 쿨한 척. 뭐 이게 되겠냐? 하면서 애써 쿨한 척 한들 마음속으로는 알 수 없는 실망감이 있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하고 살고 실망을 동시에 많이 합니다. 근데 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저는 그거를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봐요.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실망과 이 친구를 좀 묶어서 가사를 썼고요. 우연과 필연. 세상에는 다양한 우연이 있고 또 다양한 필연이 있죠. 우연이라 하면 뭐 신이 정한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운명의 굴레 속에서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계획한 일대로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우연과 필연 일어납니다. 희열과 실연은 이것도 약간 반대되는 의미죠. 뭐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의 단어는 아니지만 사실상 실연과 희열이 맞아요. 순서는. 근데 제가 이때 순서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수많은 시련을 겪고 나서 시련을 그냥 겪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떠한 과정 속에서 겪는단 말이죠. 과정 속에서 어떠한 과정?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시련을 겪어요. 그 시련이 없으면 희열이 없죠. 성취감 이런 게 없죠. 치열과 비열, 치열함과 비열함. 그러니까 치열하면 사람이 비열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반칙도 쓰고 편법도 쓰고 룰을 어기는 경우도 있고 간사해지는 경우도 있고. 왜냐? 내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치열한 삶을 살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비열해질 수 있다. 저는 그 나쁜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가 있지 않나요? 조인성 배우님이 나오는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괜히 그렇게 대스타가 주인공이 됐겠어요? 그 비열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떤 선순환도 있을 것이다. 찬란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기록될 이력. 모든 것들이 찬란하였다 라고 이제 합리화를 하고 나의 이력으로서, 내 인생의 이력으로서 기록이 될 것이다. 난 어디쯤에 와 있나? 요거죠, 관람차. 나는 어디쯤에 와 있나? 또 어느 쪽으로 가야지 어울리는 자리일까? 요거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쨌든 음악을 계속해서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어느 순간부터 뭘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만들고 싶은 마음 당연히 있지만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감이라는 게 올라왔다가 떨어졌다가 뭐 등락이 있는 그런 개념인데 어느 날인가 이제 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가? 설 자리가 없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 마음속의 아이와의 소통이 뜨면 마음속의 아이, 뮤즈죠. 동심. 그러니까 가장 큰 뮤즈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아이다.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누가 했는지 이제 까먹었어요. 아무튼 간에 마음속의 아이와 뮤즈와의 소통이 뜸해진 뒤로 그 뮤즈가 점점 희미해진다라는 소리죠. 왜 희미해지냐? 동심과 이제 합의하에 페어웨이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어디 갔어? 하는 순간 없어져 있는 게 동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디지몬 극장판 중에 제가 알기로는 디지몬 어드벤처의 마지막 극장판이었던 것 같은데 테일이 주인공이죠. 테일이와 아구몬. 테일이가 이제 성인이 됐어요. 그 호루라기 불면서 여동생을 지키려 했던 그 어린 꼬마 테일이가 성인이 됐고 아구몬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테일이와 아구몬이 또 하나의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아구몬이 테일이한테 말해요. 테일아 이제 많이 컸구나라 그랬나? 많이 컸구나 뭐 이렇게 했는데 테일이가 그래 우리 내일은 뭐 할까? 라고 하는 순간 아구몬이 사라집니다. 왜냐? 디지몬들은 어린아이들의 어떤 동심과 함께하는 그런 생명체들이거든요.
내가 성인이 되고 동심을 잃으면 디지몬들은 내 인생에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받았으나 이제는 자격을 잃은 거죠. 어른이 됐기 때문에, 동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디지몬들의 선택을 받고 싶으면 동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디지몬의 선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부분 전달 드리면서 관람차는 이렇게 가사 해석이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